네, 이번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49대 38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가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 중에 최고의 핵골잼 매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일단 이제 미친 러싱을 보여줬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습니다. 브라운스 이제 팀 러싱 토탈 야드가 307야드, 그리고 팀 평균이 7.7야드였어요. 개인이 7.7야드를 간 게 아니라 팀 전체가 7.7야드를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러싱을 보여줬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스탯이죠. 그러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닉첩 선수가 1쿼터 마지막에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으로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야드를 기록을 하지 못했었고, 이날 카리먼트 선수도 사타구니 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1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디어네스트 존슨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2018년도에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FA 계약도 맺지 못하고 세인츠의 미니캠프에 합류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약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이 AAF 얼라이언스 오브 아메리칸 풋볼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올랜도 아폴로스에서 뛰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AAF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리그가 중지가 됐고 결국 이제 브라운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산 러싱 야드가 4야드였으니까 이 선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대폭발을 했습니다. 무려 13번의 캐리로 95야드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닉첩과 이 카리먼트 선수가 이 부상으로 많은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공백을 이 선수가 잘 메워줬습니다. 95야드가 팀 내 최다 러싱 야드 기록이었으니까요. 뭐 이 선수가 거의 러싱을 전담을 해줬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카리먼트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은 OBJ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합류한 이후에 OBJ 선수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날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의 왕이던 시절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81 리시빙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73 러싱 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압권이었던 게 랜드리 투 OBJ였습니다. 무려 37야드에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터치다운이 이제 오델 베컴 주니어의 이 통산 50번째 리시빙 터치다운이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터치다운이었는데, 이걸 이 페이크 플레이로 자비스 랜드리가 오델 베컴에게 두 대학 동기 간의 어떤 이 커넥션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젤런 스미스 선수가 포지셔닝을 잘못하면서 이게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터치다운을 만드는 플레이도 굉장히 좀 예술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덴젤 워드 선수가 너무 잘해요. 덴젤 워드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4개의 태클에 인터셉션 하나, 이 패스 굴절 2개를 만들어냈었는데, 이날 덴젤 워드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이 있는 상태로 경기에 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 이제 쐐길방의 인터셉션,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반에 31대 14로 경기가 전반이 마감이 됐었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34연속 득점으로 41대 14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경기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정말 꾸역꾸역 추격을 하면서 3분 42초를 남기고 41대 38, 그러니까 필드골 하나 차이까지 추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댈러스 공격도 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첫 4주차까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최고의 공격과 최악의 수비가 공존을 하는 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은 이제 2주차부터 살펴봤을 때 3경기 연속 520 토탈 야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경기에 500야드를 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3주 연속 해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수도 최소 30점씩은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자기 해줄 몫은 다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진만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원하는 연봉을 이 덱 프레스카 선수에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반면 이제 앨던 스미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에버슨 그리핀 선수가 색 하나를 기록했고요. 돈 타리포, 트리스탄 힐, 제일런 스미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단 하나의 색도 아직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리언 톰슨 굉장히 부진하고 특히나 이제 디마커스 로렌스 선수가 아직까지 색이 없는데 심지어 로렌스는 QB 히트도 하나도 없었어요. 4경기 동안. 그래놓고는 디마커스 로렌스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나는 마음을 다해서 카우보이스와 형제들을 위해서 뛰고 있다. 내가 충분하게 경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스택 그만 보고 경기를 봐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워드를 쓰면서 스택 그딴 거 들이대려면 꺼져라.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로렌스에게 경기를 봐도 안 보인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이 경기에서 기록한 스탯을 보면 태클 3개, 태클 폴 로스 하나입니다. 색 없고 뭐 다른 스탯도 없었거든요. 엣지 선수에게 이 스탯 기록하라고 5년 동안 1억 500만 달러를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디마커스 로렌스 선수에게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수비를 빠르게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마이크 노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댈러스가 경기 중간에도 나왔습니다만 38실점을 3연속으로 허용한 마지막 해가 1960년이었다고 해요. 당시가 최초였고 이번이 이제 역대 2번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만큼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수비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근래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뭐 지난번에 이진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야심차게 이 시즌을 준비를 했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는데 그 재능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줬던 지난 시즌이었다면 그 시너지가 올 시즌 들어서 조금씩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이제 출발이 좋지 않아서 그랬지만 어쨌든 3승 1패로 이제 시즌을 출발하게 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잖아요. 그러면 올 시즌 이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이 팀이 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비 쪽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올 시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4주차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